황해도 평산신씨,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도서출판 동력에서 출간한 이은봉 작가님의 고전서당 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라는 장 안에 있는 장자에 관한 타자 되기의 철학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녘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붕의 등 넓이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 가득히 들이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대풍이 일 때 그것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곧 천지를 말한다. 중략, 매미와 비둘기가 그를 비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있는 힘껏 날아올라야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에 머무르지만 때로 거기에도 이르지 못해 땅바닥에 동댕이 쳐진다. 어째서 9마일이나 올라가서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소요유. 장자의 첫 페이지를 펴는 순간 세상에 이런 새가 라는 놀라움과 의아함에 입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기면 역시 나는 매미와 비둘기밖에는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책망하게 되죠.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저 거대한 붕새의 세계는 그저 놀라움일 뿐입니다. 장자는 맹자와 같은 전국시대 인물로 사마천은 사기의 노장 신한열전에서 그는 매우 박학하여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그의 학문은 노자의 학설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여 장자를 노자와 같은 계열의 사상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노자가 현실 세계에서의 처세를 강조했다면 장자는 저 대붕과 같이 현실 세계를 벗어난 삶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자 첫 편인 천지 사이를 자유롭게 노닌다는 뜻의 소요유 편에서 장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날개를 쳐서 빙글빙글 돌며 9만리를 올라가 구름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를 본 매미와 비둘기는 자신들의 입장에 서서 키 작은 나뭇가지에 날아오르려 해도 가끔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데 어찌하여 9마일이나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에 장자는 교회의 들판에 나가는 사람은 세 끼의 식사만으로 돌아와도 아직 배가 부르지만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걸려 곡식을 찧어야 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이 조그만 날짐승들이 또한 어떻게 대붕의 비상을 알겠는가. 조금 아는 것으로 많이 아는 것을 헤아릴 수 없고 짧은 삶으로 긴 삶을 헤아릴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붕과 같이 현실 밖의 삶을 통해 우리를 꾸짖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너희들이 대붕의 삶을 알아? 라고요. 그러나
장자의 사상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대붕을 통해 나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타자의 시선, 즉 고착된 자의식과 선입견이 제거된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른바 타자 되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 즉 타자에 의해서만 규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타자를 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만의 것이 전부인 양 말이죠. 조금 아는 것으로 세상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짧은 삶으로 인생 전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뿐인가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일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대붕의 삶을 모르는 매미나 비둘기처럼 타자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비난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 정도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간혹 노나라 임금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구소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다. 대개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려면 그를 깊은 숲에 살게 하고 물가에 논일게 하며 강이나 호수 위에 떠다니고 미꾸라지 피라미를 먹게 하며 제 무리를 따라 살게 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해야 한다. 지락. 지극한 즐거움이란 뜻의 지락편에서 장자는 바닷새 이야기를 통해 본성에 합당하게 사는 것, 다시 말해 스스로 그러하게 사는 삶이 가장 즐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나라 임금처럼 이 당연한 이치를 잊을 때가 문제입니다. 바닷새인 타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새에게 술과 고기를 먹이고 음악까지 연주해 새를 죽이고 만 것이죠. 노나라 임금에게는 지락인 것이 바닷새에게는 지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 노나라 임금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괜찮으면 남도 괜찮겠지 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서를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서 서는 한자로 용서하다, 어질다, 인자하다, 동정하다 라는 뜻을 지닌 그런 서자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와 장자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 즉 보편이라는 것에 의문을 품으며 세상 모든 것은 각각의 법칙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보편이란 결국 다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 소수는 언제나 희생되기 마련이죠. 때문에 장자는 땅강아지나 개미는 물론 똥이나 오줌에도 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모든 만물에 도가 있는데 어찌 보편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마름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습한 데서 자면 허리에 병이 생겨 반신불수로 죽지만 미꾸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 있으면 사람들은 무서워 떨지만 원숭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장이나 여희가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새나 술록은 그렇지 않죠. 네, 모장은 털로 된 장식, 그리고 여희는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키는 한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세상의 올바른 거처이며 아름다움일까요? 만물에 도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하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물은 모두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모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자기를 상대방이 보면 저것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것만 알 뿐이다. 그러기에 이르기를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긴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이것과 저것이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는 방생이라는 것이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됨이 있기에 안됨이 있고 안됨이 있기에 됨이 있다. 오름이 있기에 그름이 있고 그름이 있기에 오름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방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재물론. 여기서 재자는 모두 재자입니다. 장자가 꿈꾸는 세상은 이렇듯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성인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동시에 저것이고 저것은 동시에 이것입니다. 때문에 장자는 저것과 이것이 상대적 대립관계를 넘어서서 없어지는 경지를 일컬어 도의 지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돌이이기에 회전의 중심에 서서 무한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오름도 무한한 변화의 하나요. 그름도 무한한 변화의 하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밝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이라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무장된 나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 대한 고착된 사유를 가지고는 시비의 경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장자가 조릉의 울타리에서 논일 때 바라본 세상처럼 각 객체들은 타자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날아온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밤나무 숲에 앉자 장자는 석궁을 들고 겨냥을 합니다. 그때 장자는 아름다운 그늘을 발견한 매미 한 마리가 자신을 잊고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사마귀 한 마리가 자신이 얻을 이익 때문에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도 잊고 그 매미를 낚아채고 있었죠. 그 이상한 까치도 자신이 얻을 이익 때문에 자신의 위험을 잊고서 사마귀를 잡으려던 중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장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사물들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연루되어 있고 하나의 종류가 다른 종류를 부르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자신의 석궁을 던지고 숲으로부터 달려나왔을 때 사냥터 지기가 그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장자는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미를 노리는 사마귀, 그 사마귀를 노리는 이상한 까치, 그 까치를 노리는 장자, 그리고 장자를 노리는 사냥터지기. 이들 각각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도 그 위험을 간파하지 못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것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연루되어 있고 이 연루됨은 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고착된 자의식과 선입견이 제거된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만 비로소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위험에서 구제할 수 있을 테니까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하늘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